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해 소소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최고급 벤틀리 다이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 고급차의 대표주자죠. 벤틀리가 만든 컨티넨탈 GT인데요. 초기 모델이 나왔을 때 사실은 조금 실망했던 바 있습니다. 플랫폼의 여부를 떠나서 차 자체가 기본 성능, 여기서 뭔가 스포티한 감성, 고급 스포츠카로서의 감성보다는 너무 세단스러운 느낌을 보여준 것이 이유였는데요. 당시는 페이톤과 플랫폼을 공유했었죠. 반면 지금 세대, 물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컨티넨탈 GT는 분명히 편안함, 그리고 이 차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내기 위해 나왔는데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매우 고급스러운 것들이 잘 눈에 띕니다. 외관부터 실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고급화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벤틀리 컨티넨탈 GT, 오늘 버전은 아주르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고급차 브랜드도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럭셔리 그룹의 선두주자는 롤스로이스죠. 그 다음은 벤틀리인데요. 벤틀리는 레이스를 바탕에 두고 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단순한 고급화를 넘어서 성능도 좋은 편입니다. 과거엔 D1 플랫폼으로 만들어 성능 부분에서 뚜렷한 이점이 적었지만 지금은 포르쉐와 같은 MSB 플랫폼으로 개발돼 성능이 대폭 좋아졌죠. 이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플라잉 스퍼도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지금의 컨티넨탈 GT는 3세대입니다. 2017년 세상에 알려졌고 2018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죠. 국내에서 팔리는 컨티넨탈 GT는 뮬리너, 아주르, S 등으로 나뉘는데 오늘 보시는 것은 아주르입니다. 디자인부터 고급스럽죠? 아주르는 최고급 GT를 지향하며 출시된 모델로 편안함을 우선 고려한 모델이죠. 벤틀리의 상징인 두 개의 원형 램프, 램프 한쪽의 디테일에서도 고급화가 잘 드러납니다. 브라이트 크롬 범퍼 그릴이 눈에 띄죠? S의 스포티함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S가 더 강해 보여서 좋긴 하네요. 후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시작점에 있는 벤틀리 엠블럼, 격자 무늬의 그릴 조합으로 최고급 GT카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제 측면인데요. 1, 2세대는 조금 뚱뚱해 보였죠? 지금은 균형감이 좋습니다. 후드에서 시작된 안정적인 라인이 루프를 따라 트렁크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죠. 고급차의 이미지가 잘 살아나는데요. 프론트 팬더 하단 벤트를 시작으로 도어를 감싸며 연장된 크롬 라인도 과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라인은 리어 범퍼까지 연결되고요. 리어 팬더 위쪽의 캐릭터 라인도 컨티넨탈 GT의 강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죠. 차체 측면의 아주르 레터링 배지도 이 차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데요. 비싸다는 얘기죠. 휠은 꽃무늬인데 과하지 않게 고급차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다만 스포크 타입이 아니다 보니 휠이 조금 작아 보이죠? 그래도 22인치입니다. 오이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을 사용했고요. 뒷모습도 좋습니다. 과한 꾸밈 없는 존재감이 잘 표현됐죠. 타원형의 테일램프도 좋은 구성을 갖고요. 리어 스포일러가 돌출되면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이 짙어집니다. 범퍼는 평이하죠? 그래도 두 개의 머플러를 통해 강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부터 고급차다운 면모가 잘 살아납니다. 도어 트림의 고급화는 물론 소재에서도 차별화된 느낌을 잘 보여주죠. 투톤 구성인데 중앙부가 크림색 가죽이라 고급스럽긴 하지만 손을 깨끗이 씻고 타야겠죠? 하단에는 스피커가 위치합니다.
윈도는 약 6mm 정도의 이중 차음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무난합니다. 손에 닿는 가죽의 질감도 좋지만 적당한 림 사이즈 덕분에 장거리 운전도 편했습니다. 돌출된 에어백과 엠블럼도 눈에 띄죠. 열선 기능이 없어서 그랜저를 구입하시겠다고 댓글을 다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이 들어갑니다. 각종 레버에도 크롬 장식을 많이 썼고요. 다만 차선 유지 기능을 켤 때 상단 레버의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긴 하죠. 계기판은 클래식한데요. 디스플레이를 썼지만 전통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차량 컨셉상 불만이 될 내용은 아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정보를 잘 보여줍니다. 인터페이스는 포르쉐와 유사하고요. 하단에 일부 버튼을 넣어 직관성도 키웠죠. 시계도 멋진데 여전히 고급차들은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중시합니다. 송풍구 디자인도 고급스럽지만 송풍구를 제어하는 레버를 조작할 때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죠. 변속 조작은 레버로 하는데 상단부 B 엠블럼을 꾹 눌러줘야 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시트도 편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돈이 얼만데. 시트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지만 승차감을 유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트의 조절 범위도 좋았고요. 통풍과 열선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헤드레스트에 엠블럼을 새겨 넣었죠. 뒷좌석은 성인이 탑승하기엔 부족하지만 신장 150cm 미만의 승객이라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객 탑승보다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고급 가죽으로 감싸져 있죠. 중앙에 콘솔도 있고요. 이제 트렁크인데요. 골프백은 하나만 적재 가능해 보입니다. 보스턴백은 2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나머지 추가 골프백은 뒷자리에 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에이다스 성능도 좋았습니다. 최근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상향 평준화된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나임의 것인데 적당한 베이스, 섬세한 고음을 매우 고급스럽게 튜닝해 놨기 때문에 적어도 사운드 시스템 부족으로 가치가 훼손됐다는 느낌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저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서 부드럽게 나가고 있고 변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속 쇼크를 거의 전해주지 않네요. 이와 같은 고급차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성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가르릉거리는 이 특유의 V8 사운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죠. 특히 스포츠카, 슈퍼 스포츠카로 갈수록 이 감성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적어도 엔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이 GT 모델은 일상에서의 편안함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또한 운전자가 요구할 때 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가미해 줌으로써 이 두 가지 측면, 스포츠성과 컴포트 모든 것들을 양립시켜야 된다는 숙제를 갖게 되죠. 일단 저속 환경에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 타이어에 의한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타이어 사이즈도 상당히 넓죠. 전륜에 275, 후륜에 325 사이즈를 끼운 것이 이유인데 4계절 타이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 정도 소음이라면 사실상 서머 타이어를 써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550마력짜리 차라면 이에 걸맞는 타이어를 썼을 때 조금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나 지금처럼 겨울 환경에서는 사계절 타이어를 통해서 안전성을 올려주면 좋겠죠. 물론 윈터를 쓴다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고요. 승차감은 이제 의외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고급차니까 3억원대에 들어선 차니까 뭐 최상의 승차감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 차의 본부는 어쨌든 스포츠카 장내에 있죠. 그래서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약간의 진동감은 느껴지는데요. 서스펜션 쪽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거르고 있지만 타이어 편평비 그리고 기본 세팅에 의한 그런 약간의 진동감, 승차감 측면에서의 약간 뭐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그런 점들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서서히 속도를 올려볼까요? 자, 주행 모드는 일단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가는 과정. 시속 170km를 넘어섰죠. 시속 180km. 가속 페달을 제가 얼마나 밟고 있을까요? 이 차의 스로틀, 이 전체량에 비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5% 정도 밟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밟고 있는데 이미 이제 속도를 계속적으로 올려나가죠. 자, 근데 오늘 사계절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타이어 쪽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빨리 올려서 성능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이제 풀가속에 들어갑니다. 엔진 출력은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550마력이죠.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은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고속 안정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속도감은 180km 이후로 거의 지금 비슷한 상태예요. 다만 아까와 지금 좀 차이가 있는데 이미 타이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타이어가 사계절을 쓰다 보니까 이 패턴 자체가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차량 자체가 고속 주행을 할 때 약간의 불안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플라잉 스포를 테스트할 때도 시속 한 270km에 들어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 탑스피드는 318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 이상의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타이어에 의한 차의 최고 속도가 나온다고 무조건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타이어까지 받쳐줬을 때 비로소 최고 성능을 안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확실히 이 차를 타면서 가장 편안한 영역은 뭐 시속 180에서 한 200km 정도로 크루징을 할 때네요. 안정감도 있고 특히 이 차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자, 잠시 무게 볼까요? 저희가 실측한 결과 2.2톤이 나왔습니다. 무게 배분은 53%가 이제 프론트 쪽에 있으니까 뭐 앞쪽에 엔진이 있는 차치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속에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좋네요. 자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섬세한 튜닝을 통해서 잘 보여주네요. 고속주행 때 연비는 저희 테스트 결과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할 때 9.4리터를 100km를 갈 때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뭐 기아 소렌토 또한 현대 산타페 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유사 정도 또는 미미하게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컨티넨탈 GT 과연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공식 발표가 이제 4초고 저는 시험을 하고 있는 이제 전희도 기자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단은 4.1초에서 4.2초 예상한다. 근데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최단
3.48초, 그리고 아무리 늘어지더라도 3.6초를 넘어서지 않았거든요. 야, 확실히 이게 그룹 내 포르쉐가 있어서 그런가? 근데 0.5초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4초라는 것은 가장 조건이 안 좋을 때, 가령 기온이 높을 때 그런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기온이 낮아서 엔진이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을 때, 이때는 3초대 중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핸들링 섹션입니다. 자, 변속기를 업, 다운, 업, 다운. 변속기는 이제는 정말 듀얼 클러치를 왜 쓰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빠른 체결 속도를 보여주는데, 단순하게 체결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이 차는 고급차죠. 이때 변속을 하는 과정에서 변속 쇼크를 만들지 않네요. 저속 주행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만족을 했었는데, 야, 확실히 고급차다운 모습이 잘 나타나네요.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한계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립토프, 립토프를 비롯해서 좀 거동에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데, 다만 이제 타이어가 이 차체 무게,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아쉬움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에 있다 보니까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도 약간 늦춰져 있어요. 근데 확실히 무게감은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카운터가 살짝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있지만, 운전자가 크게 놀랄 부분은 아니고, 또한 카운터 스티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자세 제어 장치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걱정할 요소는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차로 엄청난 코너링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소비자들은 없을 거예요. 자, 돈이 없어서 페라리를 못 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차의 예산 정도면 페라리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밖에도 다른 GT카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내가 벤틀리를 선택을 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한 투자를 한 것인데,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급화라는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라서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차량의 미끄러짐 정도는 일정 부분 좀 만들어 주네요. 다만 요 앵글 자체가 커질 것 같다, 그러면, 그래서 운전자가 카운터 스티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차를, 확실히 벤틀리가 스포츠카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운전 재미라는 요소를 너무 보수적인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적당히 풀어놨네요. 근데 그 폭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고성능 스포츠카로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본 특성 자체는 약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해요. 다만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서, 또한 하중 이동에 의해서 리어가 살짝 흔들릴 수 있다. 정확히는 흔들릴 수 있다기보다는 흔들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제동 성능 볼까요? 자, 오늘 4계절 타이어예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38m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하면 사실 되게 좋은 성능이에요. 그리고 그 성능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벤틀리가 타이어, 오이 타이어를 개발하면서 지속적인 성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면 타이어 자체가 받는 스트레스, 그런 부분에서 살짝 아쉬움이 있긴 하나, 그건 서머 타이어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뭔가 빠릿하게 막 날카롭게 주행하기보다는 뭔가 다 여유롭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가속 페달을 쫙 하고 밟았을 때 체감으로 느끼는 가속 성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 3초대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한 4.5초? 정말 무게감까지 생각하면 한 5초 나올까 싶은 정도의 가속감인데 실제 스피드미터는 매우 빠르게 올라가죠. 자, 이번에는 이 차에게 중요한 승차감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상하로 움직이는 환경. 여기서는 좀 움직임의 폭이 많은 편이에요. 차 자체도 살짝 높은 느낌이 있지만 이 움직임 자체를 나름대로 좀 유연하게 풀었네요. 그리고 연속된 요철로 지금 제 목소리 떨리는 거에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탔었던 어떤 차는 이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는데 지금은 불쾌감이 거의 없네요. 서스펜션 모드를 지금 컴포트로 돌린 상태이고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야죠.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튜닝을 했고 그것이 고급화로 진화했을 때 이런 승차감이 나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리어 쪽이 떨어질 때는 이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툭, 쓱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실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데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게 가는 환경, 또한 지금은 쇼크가 퉁퉁퉁퉁퉁 치는, 여기서는 대부분의 차들이 불쾌감을 주는데 여기서조차도 뭐 차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충격이 온다는 건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차들은 이 코스에 들어오면 차가 부서질 것 같거든요. 근데 컨티넨탈 GT 돈값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싸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차를 tas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 차의 본분 컨셉을 알고 탔을 때 후회는 하지 않겠네요. 다른 것보다 스티어링 휠 이거 떼가고 싶다. 질감이 단단한 게 가죽 정말 짱짱하게 잘 당겨서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히팅 시트를 키면 암레스트까지도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속 100km 레인 체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오! 우와! 야, 너무 민첩한데요? 우와! 이거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110. 사계절 타이어를 끼우고 롤 제어를 이렇게 잘한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자, 48V 이 롤 제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이것저것 다 넣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상징성 하나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보도자료에만 들어간 내용이 아니네요. 와, 이 안정적인 거 봐. 자, 이번엔 슬라롬. 아니 이게 ESC는 일정 수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긴 하네요. 그래도 뭐 속도가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야, 이거 만약에 타이어만 서머로 바뀌면 다른 차들 대비 한 시속 한 20km 정도 올려도 안정감이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놀라운 건 롤 제어 시스템입니다. 왜 벤틀리가 이걸 가지고 보도자료에다 열심히 썼나 했더니 지금 컴포트 모드였네요. 심지어. 와, 근데 스티어링이 빨라지자마자 이걸 이렇게 잡는다? 그럼 이번엔 스포츠 모드. 자, 이번엔 벤틀리 모드. 벤틀리 모드에서는 약간의 흔들림, 자세 제어 장치가 제어를 해주지만 그 미끄러짐이 나왔을 때 매우 적극적으로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운전자가 놀랄 일 없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제어를 해주고 있고, 자, 그럼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슬라롬을 해보죠. 아까 그게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요를 일정 부분 만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주행을 할 때 뭐 B모드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이 스포츠 모드를 거의 쓰실 일은 없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차들은 스포츠 모드를 써야만 롤 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반면 벤틀리는 컴포트 모드에 있더라도 와, 대처하는 건 이거는 다른 차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네요. 네, 오늘 만난 벤틀리 컨티넨탈 GT, 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구성들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확실히 네임 브랜드가 뭐 이름값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에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가치를 해내고 있네요. 놀라운 것은 이 차의 이 제어 시스템이네요. 오늘 가장 놀란 건 롤 제어 부분. 여기서 굳이 아쉬움을 꼽자면 사실 가격은 관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포르쉐 쪽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차 가격이 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상품성을 더 보기 때문에 가격에 연연하기보다는 상품성을 올리는데 우리는 더 신경을 쓴다. 그게 지금은 타사들도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뭐 그런 걸 따라가기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국산차도 이제 가성비를 논하기가 정말 힘들어졌는데, 어쨌든 이 가격을 지출하고 이 차를 알고 선택한다면 적어도 내 뒤통수를 칠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차를 슈퍼스포츠카급으로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후회를 할 겁니다. 이 차는 그런 차가 아니고 GT 중에서도 뚜렷하게 GT 성향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노면 소음 제외하면 오늘 나무랄 건 없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것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뭐 긴급한 상황에서 이 EPB죠, 전자식 브레이크를 가지고 차를 세우는 그 시험을 했는데 40m대가 나왔습니다. 처음이에요. 그 얘기는 향후에 이제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돈 있으면 한 대쯤 갖고 싶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정말 소수를 위한 그런 차지만,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20년 뒤에나 이 차를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